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이런 형태의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기가 다른 이런 호 형태의 도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형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어떤 도형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총 호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떤 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반투명한 검은색 도형, 그리고 앞에 타원형의 하얀색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시는데 이런 것을 만드시려고 할 때 이런 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우선 모두 다 원으로 만들고 나중에 도형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맥북 맥용 파워포인트입니다. 맥용 파워포인트하고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는 요 애니메이션 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반 정도가 잘려 있는 듯한 이런 형태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이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화면을 먼저 축소합니다. 축소해서 충분히 이 아래쪽에 여백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호 같은 경우는 호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타원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클릭하시면은 큰 형태의 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뭐 크기를 잘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원이 요 그림으로 따지면은 지금 가장 큰 원인 요 파란색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바꾸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바꾸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이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을 복제해서 두 번째 더 작은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맥에서는 커맨드 D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된 상태에서 색깔을 미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 도형 위에다가 그대로 겹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Shift,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모든 네 방향이 같은 비율로 크기 조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하나 더 복제를 해줍니다. 윈도우에서 Ctrl D, 맥에서는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고, 자, 이 세 번째 도형의 색깔을 적절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 도형 위에다가 그대로 겹쳐 놓으시면 되겠죠? 자, 또 Shift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뭐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모든 도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치 관역처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복제를 다시 합니다.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넣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죠. 그래서 도형에서 진한 파란색,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데다 배치를 해 놓으시고 Shift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하나 복제를 해 줍니다. 복제를 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밝은 연두색이죠. 자, 연두색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Shift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크기 조절을 이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쪽에 진한 동심원이 있습니다. 요 진한 원 같은 경우는 검은색 도형을 추가해주고 투명도를 조절해 준 겁니다. 자, 한번 그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를 더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인데 여기에 있는 테마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마색을 지정해 주시면 테마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색깔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도형은 색깔 테마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표준색이나 다른 채우기 색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해 주고 검은색 그리고 불투명도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투명도로 되어 있거든요. 투명도 기준으로서 불투명도는 최대한 낮춰주시면 되겠고 한 2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윈도우 여기에 투명도라고 되어 있으면 투명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반투명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Shift와 Ctrl Alt 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이제 하얀색이죠? 자, 이거 하나 더 복제해 줍니다. Ctrl D키, Command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도형 색깔을 흰색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채우기 색에서 불투명도 100%, 투명도는 0%로 해서 투명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 위에다 올려주시고, Shift Ctrl Al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요.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Ctrl Alt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적절하게 크기를 보시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졌으면 다음 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크기 조절을 이와 같이 보기 좋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 검은색에서 연두색까지의 이 거리를 보시면서 이 연두색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hift Ctrl Alt 키를 누르고 이 안쪽에서 바깥쪽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의 걸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형들도 보시고 크기가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 기본적인 형태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5개 조각인데요. 조각이 많으면 이 원의 개수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역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러면 복잡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안쪽부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도형들을 5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부채꼴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 호 형태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각각의 도형이 호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왼쪽 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황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주황색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노란색 조절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와 같이 노란색 조절점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안쪽에 있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크기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주황색보다는 앞에 와 있죠. 이걸 순서를 바꿉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다음 지점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녹색보다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과 연두색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이 녹색하고 연두색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밝은 파란색 뒤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각도를 또 조절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을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크기를 조절해서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모양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한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순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매우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드셨으면은 요거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Shift, Ctrl, Alt 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와 같이 크기를 일괄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사각형이 있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요 크기만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는 윤곽선 없음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그리고 불투명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반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여기서 도형 효과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위쪽에다가 이와 같이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은 자, 이러한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자, 모두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A, all입니다. 자, 맥에서는 커맨드 A를 누르면 모든 개체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 화면에 맞도록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조절을 이와 같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조절해 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의 이런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거를 앞으로 빼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맨 앞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 키보드 방향키로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보기 좋은 형태의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텍스트 상태를 추가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화면 보기를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홀을 이용한 템플릿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홀로다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한 것처럼 우선은 원형으로다가 크기에 따라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것을 도형 서식에 있는 도형 편집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호로 변경하고 노란색 조절점으로 만드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만든 거는 제 블로그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템플릿도 제 블로그에 파일로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